때 사회복지법인 자린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한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네,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전현직 원장의 친인척 30여 명이 여전히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감사가 실시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빠른 행정 조치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가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그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자린복지재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자린복지재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마치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시기까지 결과 보고가 없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차피 이것이 계속 법적인 다툼이 있을 상황으로 판단되고 지난 27일 장애 여성 여러 명을 성폭행한 자린복지재단 전현직 원장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징역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았느냐. 그래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 그렇다면 반대쪽은 어떨까?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억울하죠. 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 표시를 잘 못하잖아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감독기관인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자린복지재단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미 처벌하라. 항소심이 열리던 날 우리 지역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자린복지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시설 폐쇄. 폐쇄하라.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집단성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 폐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린복지재단은 더 이상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시설의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도 취소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린복지재단에는 여전히 100여 명의 직원과 3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근무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사 이후 자린복지재단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시설 비리가 있었고 그 효자동에서 성덕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비를 받잖아요, 전주시에서. 근데 그 돈의 일부를 뭐 친인척들이,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빼돌렸다라는 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 현재 전주시 성덕동에 자리 잡고 있는 자린복지재단은 2004년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 전주시와 이전 협약을 맺고 2009년 11월 효자동에서 성덕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보상비로 받은 금액은 약 200억. 이 돈과 관련해 재단의 운영진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재 중인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어디로 찾아오면 될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람이라고만 밝히던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준 건 그것은 휴대폰으로 촬영된 문서였습니다. 2013년 8월 전라북도가 자린복지재단으로 발송한 이 문서는 이전 보상비와 관련한 자린복지재단의 위법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원룸 임대사업으로 5억 9천만 원 사용, 직원 퇴직금으로 3억 2천만 원 사용 등 9억 원이 넘는 돈을 잘못 사용했으니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제작진은 오랫동안 복지재단에 몸담아온 전문가에게 문서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을 줬는데 그 돈으로
이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룸 건물을 사서 그 원룸 건물을 통해서 임대사업, 수익사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능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정관 변경이 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인 거죠. 근데 허가받지 않고 임대 건물을 사고 임대 사업을 했던 것이 시설 이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전주시의 승인 없이 원룸을 구입하고 임대 사업을 한 것이 첫 번째 위법 사항. 그렇게 사용한 돈이 무려 5억 9천만 원. 게다가 이자 수입 3억 2천만 원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해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관에는 장애인 시설이었단 말이죠. 이 법인이. 근데 노인 시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전 보상금으로 장애인 시설에 이전하라고 돈을 줬는데 노인 시설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 비용을 썼어요. 현재 노인 요양시설인 성덕헌과 특수교육학교인 자림학교를 포함해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그러나 이전 당시 계획된 시설은 5개. 그렇다면 시설을 늘리기 위해 이전 보상비를 과도하게 청구했거나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만약에 5개만 해야 되는데 돈 받은 돈이 5개인데 여기다 3개를 더 더해서 공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 3개의 비용은 어디서 내냐? 장애인들에게서 써야 될 돈을 여기다 쓴 거죠. 이 3개는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한 거죠. 위법 사실에 대한 관련 금액을 반납하고 지금은 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자림복지재단. 문제가 되는 돈을 반납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을 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과 관련된 문제는 중대한 사항인 것입니다. 자림복지재단의 경우 성폭력 범죄는 물론 회계 부당행위 및 감독기관의 허락 없이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했기 때문에 이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었던 것일까? 이 문서와 관련된 당시 담당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제작진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림 성폭력 대책위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처리 속도가 더디고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이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지자체 해결 의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당장 지금 법에 근거해서도 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곳은 지금 당장도 폐쇄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문제만으로도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는 주장. 하지만 전라북도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2년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 있었고, 성폭력 사건은 1912년 7월경까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가지고 소급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하기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 시행 이전의 성폭력이기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 그렇다면 민간대책위 위원을 맡았던 변호사의 의견은 어떨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성폭력 범죄가 일어난 시설에 관하여 폐쇄명령이라든지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된 건 맞지만, 그 전에도 중대한 인권 침해라든지 이러한 일이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에 관하여 시설 폐쇄라든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고문 변호사 5분의 의견을 쭉 받아봤고요. 같은 사건을 놓고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 범죄는 2012년도 7월까지가 있었는데 그 후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변호사들로서는 2012년 7월에 발생한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러나 만약 질문을 기존에 이러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과거 성폭력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대한 인권 침해나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가지고 이 자린복지재단이나 그 시설에 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문 내용을 보냈다면 당연히 그 고문 변호사들은 그 법률을 가지고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설 폐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문 대답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문의 취지와 자문 의뢰의 취지에 따라서 대답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전라북도가 고문 변호사에게 보낸 자문 의뢰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홍정은 변호사의 말처럼 법인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자문의 요지는 2012년 법원에 기소된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